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지 작용론 보충 자료인데요. 전편 강의에서 산명학에서의 간지 작용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걸 말씀드렸죠. 이번 시간에도 산명학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보충하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명리학 대개 강의록 산명학 보충 자료 상권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이 앞에 강의에서 대충 다 보신 것들입니다. 음점 인체 성도는 천관과 지지 그리고 28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지지를 중심으로 한 법수의 유상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주, 월주, 년주의 간지 조합에서 여러 가지를 추론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내재하는 우주 에너지가 그 편성 구조에 의해 분리 조건, 융합 조건, 인가를 보고 원국을 읽는다. 에너지의 융합은 7가지, 분리는 6가지가 있다. 7가지는 이런 것들인데요. 전편 강의에서 보셨죠? 대삼합회국은 대반위와 같이 포함시켜서 보기도 합니다. 대자가 들어가면 천간이 같다. 천간이 같다. 지지가 삼합국 그러면 대삼합회국. 천간이 같은데 지지가 반합국이다. 그러면 대반회. 삼합국인 경우에도 천간이 같으면 합쳐서 이것을 대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개척한 일을 도모하기 좋은 그런 시기, 아니면 그렇게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죠. 유름. 천간이 같고 지지가 같은 거죠. 어떤 주와 어떤 주가 천간이 같고 지지가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년주가 갑자인데 월주가 일주가 갑자다. 이러면 유름이다 하는 거죠. 간여지동은 그냥 천간과 지지가 같은 거죠. 전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리, 우리가 융합을 양이라고 보고 분리를 음이라고 볼 수도 있죠. 파, 형, 충, 해, 나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갑자울투, 해중금, 이런 나붐이 아니고 천간은 같고 지지는 충하는 거, 그 다음에 천극지충, 이렇게 해서 6가지. 융합 조건, 현상의 강력한 삼합회국. 이 회국에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대삼합, 삼합, 그 다음에 삼위, 그렇죠. 삼반국이죠. 이런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고요. 의미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삼합회국의 의미는, 만약에 원국에서 이 3가지가 있으면 현세의 역량이 매우 강해서 인간적으로 폭넓은 활동이 가능하다. 활약할 시기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빠르게 전개되어 밑바닥을 쌓을 필요가 별로 없다. 확 튀어, 로켓이 올라가는 거라고 했죠. 로켓. 대반에는 엘리베이터, 수직 상승. 그 다음에 육합은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속도나 성취 정도,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원국 글자와 대운, 세운, 대운, 연운, 이런 글자가 합쳐서 이런 삼합회국이 만들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마음의 어떤 상황,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학, 형상이 넓어지는 평면적 변화. 네 방향으로 계절이니까 네 방향 네 종류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삼합 그 삼방국이죠. 방국 소유자에게 나타난 현상. 순서는 무방하지만 연주에서 순서대로 배열된 경우 최고 강도가 센 그 합하는 정도가 센 그 구조가 되겠죠. 현실 측면에 한정하면 삼합국도가 아니고 삼합국을 웃도는 삼합국보다 더 강한 역량을 발휘한다. 일주부터 순서대로 역으로 만약에 배열된 경우라면 해자축 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일주부터 시작한다면 나쁘게 발휘되면 사기꾼이 될 수 있다. 물론 뭐 이런 순서라고 전부 사기꾼이 되는 건 아니죠. 중국 황제가 이용한 이 방국은 연주를 이용해서 최강의 군대 지도체를 만들었는데 새 지도자의 연주가 방국이나 합국이 되도록 장군이나 참모를 선택하는 것이죠. 중군, 좌군, 우군 이런 식으로 군을 나누면 이 지휘자들이 이렇게 방국이 되도록 아니면 회국이 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원리는 현대에도 일의 파트너나 회사의 간부를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죠. 한편 적은 이 강력한 상대의 일각을 무너뜨리기 위해 나중에 해설했지만 분리조건의 형법을 사용하여 대응하죠. 이걸 깨드리려면 이걸 깨는 조합을 만들겠죠. 그래서 형법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상담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반회, 반회 침착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 아직 완전히 삼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요. 들썩들썩한 사람 같은 인상. 정기반회, 그다음에 잡기반회. 정기반회에 나타나는 현상은 현실적인 사고나 대응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가 빠졌습니다. 토는 모든 것을 융합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이 되죠. 사물, 일을 연결하는 수단과 방법의 결점이 드러나게 된다. 인간으로서 폭넓게 활약하는 역량은 삼합 회국 소유자 다음으로 훌륭한 것이지만 정기 반합이죠. 현실 측면에서는 약점이 돼서 때로는 미치고 항의로 취급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육합, 현실이 천천히 부드럽게 진행되는 평면 이동이다. 자연의 기의 흐름과 일체가 되는 에너지. 우주의 기운을 거스르지 않는 자연의 상태. 자연의 기의 흐름은 다음 방향을 말한다. 자에서 축방향. 자에서 술. 해. 해. 자. 축이죠. 자에서 축방향. 시계 방향.
이게 북방이죠. 해에서 인해 방향. 해에서 인해 방향. 동방. 묘술 합이죠. 술. 인묘. 묘술 합. 이것은 동방. 술에서 묘로 가는 거예요. 술에서 묘.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유에서 진. 유에서 진. 방위로 따지면 이것은 여기 정동방을 기점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유에서 진으로 이렇게 역으로 진. 신, 사. 이렇게. 남방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오미. 미, 오. 미에서 오. 이러지. 남방. 기의 흐름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하여간 육합은 자연의 기의 흐름과 일체가 된다. 그런 에너지다 이거죠. 지압의 의미, 이런 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연의 기의 흐름과 일체적이므로 지압의 관계에 있는 주, 이건 가죠. 일로 말하면 일주와 월주 간의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월주 전혀 모순이 없이 좋은 상태. 자연의 수의 흐름은 술해 방향에서 진사 방향으로, 아까 그 그림을 기억하시면 술해 방향에서 진사 방향으로, 술해에서 진사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진사에 있는 우물은 메우지 말라. 물의 흐름이 최하로에서 맞게 돼 결과 자연을 거스게 된다. 유름 두 개 같은 간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리조건, 파법이죠. 파법. 상황의 증폭. 파라는 것은 상황의 증폭. 자유, 오유, 오 두 개씩이죠. 유오. 유와 오는 파에서는 두 번을 겪는 거죠.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렇죠. 당연히 아까 그 율룸도 마찬가지죠.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우리가 읽어준다면 항상 일이 조금 있으면 완성되는 상태. 원국의 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있으면 완성인데 하고 마음이 늘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태. 파를 원국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리에게 해를 당하기 쉽고 관리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불이익한 측으로 바뀌고 싶다. 그러나 뭐 이런 것은 참고만 하자. 다른 에너지의 분리 조건과 중복될 경우 그 역할이 증폭되어 주의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 일주와 월주가 파 하면 월지와 년지 파.
일주와 월주, 월주와 년지, 인접한 파죠. 인접한 파. 10대 주성으로 산출되는 인물에게 평생 원한을 갖게 된다. 파 위에서 만들어지는 자유파죠. 이것은 갑과 기, 배우자, 갑과 기에서는 살옥성이라고 합니다. 살옥성. 지금 정제라고 하죠. 갑이 기를 볼 때 기토는 살옥성이죠. 오유파도 있는데요. 개와 경에서 조서성입니다. 일간 기준이 아니고요. 경이 개를 보면 조서성, 개가 경을 보면 옥당성이라는 관계가 발생하죠. 그래서 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 옥당성은 모친이고 조서성은 자녀죠, 자녀. 10대 주성의 인물 제가 정리해놨죠. 이걸 우리 사주팔 명리학에서 공부한 것을 바꾸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관색성, 비견, 그다음에 성문성, 겁재, 봉각성, 식신, 조서성, 상관, 록존성, 편재, 사록성, 정재, 거기성, 편관, 견우성, 정관, 용고성, 편인, 옥당성, 정인.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인물관계도는 우리가 명리학과 같습니다. 원국 중에 두 개의 파, 이중의 파가 있는 경우 어떤 성격상 괴짜 뭐 이런 거죠. 자유파가 두 개가 있죠. 여기는 미술 두 개, 오묘 두 개, 이런 식으로. 파가 더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파가 더 잘 형성된다. 이중의 파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 참고하시고요. 동성의 흥미를 가진다. 이런 명식을 갖춘 아이들을 키울 때는 죄책감 없이 대범하게 성적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러한 버릇 등을 처리하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파가 있는 사람이 형이나 해를 원국에 갖고 있으면 그 현상이 2배로 증폭된다. 이런 것들은 다른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작용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 조건에 해당되는 그런 작용 관계가 중복되거나 중첩되거나 하면 그런 현상이 증폭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법은 형이죠, 형. 아까 전략에 사용되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모두 타인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자기 자신과의 일어나는 것이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자형의 경우에는 조금 약간 다르지만 일반적인 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학대한다거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자신과 같은 범주에 속한 어떤 인물, 사물, 그런 것들에서 갈등이 증폭되는 거죠. 가정, 이런 거. 완기형, 자묘형이 자묘형. 대외적인 싸움, 본인이 예의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대외적인 싸움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만약 어린아이에게 이런 완기형이 있고 양점의 10대 주성의 옥당성과 용고성이
수질로 분류 없을 경우 이건 그 인성이죠, 인성. 이 아이는 공격적이 되고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가 된다. 폭력이 극심할 경우에 가정폭력으로 나타나므로 어려서부터 타인들에게 섞여 신체를 사용하게 하고 스포츠 등 단련할 수 있다. 스포츠 세계에서 성공자를 배출하는 명시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리학이나 산명학이나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집이 언제 팔리겠습니까? 언제 팔린다 이런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주팔자를 읽어서 그 어떤 사람의 진로 적성을 우리가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축일피용이라고 해요. 축일 이런데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상담가형이 있고 쪽집게형이 있죠. 명리학 하시는 분 중에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고요. 이런 유형 중에 우리가 명리학의 신뢰성을 더 높이는 그리고 지속적인 분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상담가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상담가형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말빨로 때운다거나 두리뭉실하게 현란하게 넘어간다 그런 건 아니고요. 명리학적인 체계에 근거해서 상담을 해주는 건데 맞추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상담가형이죠. 생귀형, 생지, 인신사회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 여러 가지 파란 일을 하기 쉽다. 시작을 해버리면 그걸 발전시킬 힘은 엄청나다. 손 아래 수하와의 트러블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 우리가 통변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죠. 고기형, 정에 흐르지 않고 무정하게 정리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어떤 관리자. 이런 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기형, 사신, 인신을 고기형에 넣고 있다. 해, 지압을 저해하는 것. 이것은 어디에 있든 나타난다. 그리고 육체라는 현실의 질병으로 나타난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묘진의 신경통, 유경련, 비장 이런 것들 주로 병이 어떤 부위에 있는지 읽어보시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시기에 이 명약을 가지고 질병을 판단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불필요한 거죠. 오행의 어떤 조리가 어긋났다 그런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어느 부위가 아프다 이런 것은 구태여 그렇게 얘기해 줄 필요는 없을 겁니다. 충입니다. 충. 완전한 파괴. 충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사정지, 그 다음에 사생지, 그 다음에 사고지. 사고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파괴의 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토성의 영향, 토의 성질, 토성의 영향은 좀 더 올라가는
증강되는 그런 어떤 충이죠. 충의 소유장이 나타나기 쉬운 현상. 어느 명리학 서적에 다 나타나 이런 부분은 다 언급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월주는 부모, 년주는 부모, 월주는 가계, 일주는 자신이나 배우자, 가정 이런 것들이죠. 명리학에서는 시주는 자녀, 후손이죠. 이렇게 기본 핵심 키워드를 놓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연주와 월주가 충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부모와 부모, 인연이 얕아서 부모 곁을 떠나버리기 쉬운 명이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부모 곁에서 빨리 떼어놓는 편이 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것이죠. 일주와 월주의 충이다. 자신의 배우자 그리고 자신의 가계, 형제 자매, 월주는 가계, 형제 자매죠.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개선 방법은 통관이죠, 통관. 그래서 그 통관하는 기운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는 거. 가까이 그런 기운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되는 어떤 그런 물건들을 또 가까이 두는 것, 그게 좋다. 나붐, 천간은 같고 지지는 충하는 거죠. 그런 나타나는 현상 똑같습니다. 월주, 일주. 산명학에서 시를 보지 않는 이유. 산명학을 처음에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 이유를 제가 써놨는데요. 명리학 책에는 어떤 주기성이 있어요. 주기성. 예, 자연의 법칙이죠. 우리가 자연의 현상을 관찰하면 절기라는 것이 있고요. 절에서 절, 중기에서 중기 이렇게 있죠. 절기와 후라는 것이죠. 후. 그래서 15일씩 나눌 수 있는 거예요. 15일이라는 기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15의 배수로 나가는 겁니다. 30일, 90일, 그다음에 360일 이렇게 15일, 15일, 30일 이게 한 달이죠. 30일이 3번 되면 한 계절이죠. 한 계절이 4번이면 1년입니다. 이것들은 자연 현상을 우리가 실측할 수 있는 실측으로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15일마다 반복되는 게 아니고 15일 단위로 우리가 변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하루 1일은
주야죠, 주야. 한 번 낮, 한 번 밤이면 하루입니다. 이것이 자전이겠죠. 지구의 자전. 360일은 공전이죠. 그런데 자전이 24시간이다. 왜 24시간이냐? 명리학적으로. 왜 12시간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루를. 이 24시간이든 12시간이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자연의 법칙, 아까 반복성, 주기성, 자연 법칙은 아니라는 거죠. 자연 법칙은 주야입니다, 그냥. 그것은 이미 하루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어떤 자연의 법칙, 주기성이나 반복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은 일에서 끝나는 거죠. 이것을 시간로 나눠버리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나눈 거죠. 임의적으로. 명리학적으로요. 그래서 판명학은 시주까지만 봅니다. 일주까지만 봅니다. 시주까지 봐야 더 정확하다.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명리학적인 사고로만 갇혀 있으면 자녀의 오는 산명에서 어떻게 보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주성과 종성을 우리 명리학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주성과 종성을 나누는데 이건 간이고 이건 지죠. 이런 데에 각자 육친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주가 없다고 해서 자녀의 운을 보지 못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유름, 천극지충, 여기 음전명시에서 방향과 의미, 일주, 이건 서쪽이면 서쪽, 자기 자신, 굉장히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공부하시면 다 나오는데 그걸 건너뛰고 지금 이 부분만 보시려면 이런 분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름이 일주와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렇죠. 무자일주와의 유름, 무자일주와 천극지충, 갑, 오, 임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운, 연운과 유상법. 대운은 10년간의 정신 있는 쪽을 보여주는 무형의 것이다. 연운은 1년 동안 일어나는 현상을 암시하는 유형이다. 연주는 관계 상황의 확장, 축소가 중심이다. 대외적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동방, 친구, 지인, 어떤 새로운 영역, 미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동방, 연주와 어떤 작용이 발생하는 대운, 세운은 이런 친구, 지인 이런 것들과의 어떤 관계,
합이 융합이 되는 조건이냐, 그다음에 파의 그러니까 분리 조건이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분리 조건이면 그런 것이 저해되고요. 발전, 확장 이런 것들이. 융합 조건이면 그런 것들이 더 시너지 효과나 가속화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런 겁니다. 후천을 볼 때는 반드시 천중사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이해 못하실 부분 없습니다. 천중살의 효과. 양전한다는 의미는 좋게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붐, 이상간지, 그 다음에 유름, 이상간지, 나붐. 여성, 남성, 계량법. 변경률 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산명학 그 책품을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 강의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음전한다 그러면 흉 대운에서 오는 10대 주성으로 운세를 계량하기 위한 방법, 개운법이죠. 비견, 관색성이죠. 이런 때 오면 이제까지 해오던 일을 바꾸지 않는다. 가계, 집안, 일, 경제, 평화를 지켜나가는 삶의 방식이 된다. 성문성, 겁재죠. 지켜줄 인물을 만든다. 형제나 누군가를 돌보면 좋다. 형제가 없으면 돌봐줄 사람을 만들어내자. 20, 30대 성문성이 오는 사람들은 인맥이 넓어진다. 여성의 경우에 형무성이 돌면 신약한 남자를 만나 결혼한다. 본각성, 식신이죠. 사실대로 전한다. 자연 그대로 수다를 떨며 사는 게 좋다. 과묵한 사람 틈에 들어가 대변자 같은 일을 해도 좋다. 이런 걸 읽어보시면 대운에서 10대 주성으로 운세를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상담하는 내용 중에 좋은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 대운에서의 10대 주성 이건 관색성 비견이라고 그랬죠. 긍정작용과 부정작용과 정리를 해보면요. 긍정작용은 개인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다. 관색성은 수비입니다. 수비. 지키는 거죠. 이거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명리학에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대운의 10대 주성이 유지를 통해 좋지 않은 작용을 일으킨다. 좋은 작용은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으면 신약의 길하다. 좋은 작용은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으면 부정적 작용은 에너지가 소모지만 신강의 길하다고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신강이라고 해서 부정적 마이너스 작용 이런 것들이 예컨대 옥당성이 신강의 옥당성이라면 전통 고전을 무너뜨리고 새 것을 받아낸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항상 길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옥당성 자체도 또 희귀가 있기 때문에 사주 전체를 봐서 또 위치와 배열을 봐서 정해야 되는 거죠. 대운과 12대 종성과의 관계 신강대운이라고 하면 천남성이나 천목성이나 천장성이 오는 거죠. 이것은 관대,
임관, 이게 임관이죠. 건록, 이게 임관이죠. 관대, 건록, 제왕. 관대, 건록, 제왕. 신강되면 현실성이 좋다. 신중간, 천인, 천귀, 천왕. 현실성이 좋다. 신약, 최신약. 그래서 사묘절퇴에 해당되는 겁니다. 위상법 심화연구. 추가로 한번 읽어보시면 법은 부분 파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영 쭉 읽어보시고요. 왕기형, 자묘형. 극단적으로 예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생규형, 고기형, 파법. 육부대운이 좀 특이하다. 대충, 선거. 선거를 볼 때 분리 조건이냐 융합 조건이냐를 먼저 봐야 되겠죠. 또 기룡을 봐서 분리 조건이 일반적으로는 흉하지만 그 팔자마다의 특수한 경우 분리 조건이 도리어 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신이 기신을 형을 한달지 뭐 충을 한달지 이러면요. 그런 걸 보는 거죠. 산명에게 지혜, 어떻게 뭘 활용할 건지를 알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서 그 간지 작용, 명리학, 산명학, 포함해서 일단 한번 훑어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시 그 간지론 나머지 부분, 간지론 학원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